자, 다음은 조금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시즌이 가까워지면서 트레이닝 캠프가 이제 개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홀 오브 페임 경기를 치르게 된 LA 차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트레이닝 캠프를 7월 12일부터 루키들이 처음으로 출석을 하면서 캠프가 개장된 그런 상황인데, NFL에서는 지금 루키들이 베테랑보다 먼저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은 루키들이 NFL 데뷔 시즌을 앞두고 팀 시스템에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루키 그룹 중에 특정한 그룹이 트레이닝 캠프에 안 온다고 선언을 하거나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이유는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2025년 드래프트 지명자 중에 2라운더 출신들입니다. 흔치 않죠? 이런 경우 처음 보셨죠?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시점, 그리고 편집본이 올라가는 시점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25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번 픽인 클레블랜드 브라운스의 라인베커 칼슨 슈에진저, 그리고 34번 픽이 휴스턴 텍산즈의 와이드 리시버 제이든 히긴스, 그리고 43번 픽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디펜시브 태클 알프레드 콜린스만 계약에 서명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 29명의 선수는 여전히 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히긴스와 슈에진저는 2라운더 최초로 전액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2라운더 남은 선수들이 유사한 조건을 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NFL 구단들은 좀 팀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가 될까봐 이거를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체결된 CBA에 따르면 이 루키 계약 자체는 규격화가 돼 있긴 한데, 보장 조건은 협상 가능한 항목이고요. 이것은 매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긴스의 계약 이후에 복수의 2라운드 지명자들과 에이전트가 유사 조건의 계약을 전체 팀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단들은 이게 또 선례가 돼서 나중에 여파가 있을까봐 추가 보장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루키 계약 시장 상황에 대형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2라운더 상당수가 현재 캠프 참가를 미루고 있고요. 단체로 훈련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키는 현재 공식적으로 홀드아웃으로 이게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은 트레이닝 캠프를 불참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트레이닝 캠프를 불참하더라도 어떤 벌금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또 이용을 해서 이 에이전트 측에서 지금 매우 전략적으로 좀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LA 차저스의 와이드 리시버 트레이리스는 뭐 공식적으로 지금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결국은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계약에 얼마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예요. 이게 해가 갈수록 이 2라운더들의 보장 금액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 더 캡에서 올라온 이제 2023 시즌 그리고 2024 시즌 그 라운드 숫자별로 얼만큼 계약이 보장돼 있는가를 나타낸 표시인데요. 작년에 2024년 드래프트 기준으로 2라운드 1번 픽 전체, 그러니까 33번 픽은 95.7%를 보장받았고요. 2라운드 꼴찌 픽, 2라운드 32번 픽, 그러니까 전체 64번 픽 선수는 약 52.4%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95.7%부터 52.4%까지 이 순서가 내려갈수록 점점 보장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브라운스와 텍산스, 즉 전체 33번, 34번 픽인 카슨 슈아진저와 제이든 히긴스는 이 표대로라면 올 시즌 뭐 한 96%, 93% 비율의 보장 계약 금액을 팀들이 줄 수 있었지만, 이 팀 입장에서는 이 4%, 5%, 8% 이 정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전액 보장 계약을 주면서 이런 마찰을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액 보장 계약이 한두 개 나오니까 그 밑에 순번의 선수들도 우리도 2라운드인데 같은 2라운드인데 전액 보장 계약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줘, 이런 나도 식의 줘. 분위기가 그쵸,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이라운드 선수, 그러니까 2라운드 하이라운드 선수들에게 준 비율을 보면 50%에서 60% 정도만을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NFL 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액 보장을 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2라운더 선수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팀에 남아있을 어떤 확률을 또 계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표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2라운더들이 팀에 남아있을 확률은 사실 4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2라운더 하위 선수들을 더 쉽게 방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그쵸.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알프레드 콜린스가 진짜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갑자기. 이 콜린스가 43번 픽이거든요. 근데 계약의 88%만 보장되는 계약에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24년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43번 픽 맥스 멜튼이 78%의 보장 계약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분명 10% 정도 상향된 수치이긴 한데 2라운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원하고 있는 100% 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콜린스의 사례가 나와버린 상태에서 이제부터 조금씩 계약을 진행하는 선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29명 2라운드 지명자들이 자신의 NFL 커리어 시작을 위협하면서까지 심지어 본인들이 1라운드도 아닌데 이 상황을 트레이닝 캠프 후반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쿼터백인 타일러 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인츠의 지금 쿼터백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데리카가 부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프시즌 동안 이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 후보로 타일러 쇼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거든요.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도 루키 쿼터백 입장에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캠프 결석으로 날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단 입장에서도 미래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돈 문제로 위협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되는데 만약 여기서 쇼가 다시 풀게런티 계약을 한다? 이러면 콜린스가 아니라 쇼가 다시 계약의 협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알프레드 콜린스가 작년 시즌보다 10% 비율이 향상된 보장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은 세워졌습니다. 작년보다 10% 비율을 올려줄 걸 아마 다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체 40번 픽인 타일러 쇼가 전액 보장을 받는다. 그럼 또 바뀌겠죠. 갑자기 세인츠가 줘버린다면 40번대 선수들은 또 전부 전액 계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10% 정도 올려주고 2라운드 초반, 즉 뭐 한 40번 정도까지는 전액을 받는 그런 그림으로 어쨌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일단 10%라는 기준점이 잡혔으니까 선수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시애틀 벵갈스의 1라운더 지명자인 세마 슈터트 사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벵갈스 팬들 속상한 일인데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망언을 했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신시애틀 벵갈스의 1라운드 17번 픽인 세마 슈터트가 이번 여름에 현재 벵갈스 캠프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텍사스 A&M 즉 본인의 모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NFL 계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스튜어트 쪽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다시 뛰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NFL 계약이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됐을 때 해당 경기에 다시 출전을 하고 2026년도 NFL 드래프트에 재진입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 그런 상태예요. 이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특이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와 신시애틀 벵갈스 구단은 계약서 내에 어떤 디폴트 항목, 그러니까 기본 조항에 문제를 두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분쟁은 엄격하게 말하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1년 NFL의 이 단체협약 CBA에 의해서 도입된 이 루키 급여 체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25년도 전체 17순위 지명자의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보장 4년 계약 총 약 1,897만 달러가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사이닝 보너스로 약 1,04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앞서 언급한 스튜어트 계약서 내에 보장 조항이 무효화되는 조건이라는 문구 때문이에요. 이 벵갈스는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좀 없애고 싶어서 디폴트 발생 시에 모든 향후 보장을 무효화하는 문구를 넣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 셰마 스튜어트 쪽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서 2024년도 벵갈스의 1라운드 18번 픽 아마리우스 밈스 계약서에 사용된 문구를 그냥 선호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빠르게 읽어볼게요. 선수가 팀에 리포트하지 않거나 팀과 함께 훈련 또는 경기를 거부할 경우에 또는 구금, 사망, 풋볼 이외에 활동으로 인한 부상, 뭐 팀 무달 이탈, 은퇴, NFL 또는 구단으로부터 징계, NFL 개인 행동 정책, 뭐 기타 계약 조항 위반 시 디폴트로 간주한다. 그리고 디폴트 시 모든 보장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화가 된다. 이런 유형의 문구를 넣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구를 둘러싼 갈등은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좀 마지막으로 발생한 유사한 사례는 2018년 8순위로 지명된 로칸 스미스가 계약 보장 무효화 조건, 여기 조건 중에 경기에서의 퇴장이나 징계 요거를 두고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랑 이견을 보여서 캠프 첫 번째 2주를 이제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징계 경기 수에 따른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NFL에는 이런 표준화된 문구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 팀은 전통이라거나 아니면 에이전트의 협상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컨대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물 관련 징계로 인해서 보장을 무효하는 조항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은 어떤 선수가 위반 또는 뭐 징계 같은 걸 받았을 때 모든 보장을 무효하는 방식의 문구를 포함하긴 하는데, 이 벵갈스는 스튜어트 계약서에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강력한 문구를 이번에 추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in the event라는 문구 뒤에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요것을 삽입을 하겠다는 건데, 선수 입장에서는 요걸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다른 팀들이 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문구를 도입하겠다는 이 벵갈스의 주장은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팀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내부 관행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스튜어트의 에이전트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리우스 밈스 계약의 문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조버루의 계약서와 유사한 그런 상태이고, 뭐 유일한 차이는 뭐 도박 정책 위반 항목 요거밖에 없는데, 이 3월에 계약한 자마 체이스라거나 티히긴스의 계약에서도 스튜어트에게 요구하는 이런 형태의 강력한 문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트는 당연히 열이 받죠. 왜 나한테 그래? 나 이제 데뷔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데뷔도 안 한 스튜어트와 에이전트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오프시즌 훈련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계약 전 루키들이 서명하는 이 참여 동의서, 여기에 부상 시 보호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문구상. 그래서 벵갈스는 스튜어트의 계약에도 밈스 때 사용한 참여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미 틀어줄 대로 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트 측의 수정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 스튜어트는 안 그래도 이 선수가 지금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이 필요하고 팀에 적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팀에서 융합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성장 그리고 기여도 모두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벵갈스가 진짜 나는 새 문구를 넣고 싶어, 스튜어트 너한테 이런 최초의 사례를 적용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뭐 보너스 지급 조건에서 양보를 한다거나 돈을 더 준다거나 이런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벵갈스는 어떠한 제시안도 새롭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 루키 계약 중에 좀 이런 갈등이 있긴 했었어요. 2016년에 당시에는 샌디에고 차저스죠. 이 차저스의 조이보사, 이 3번 픽이었던 조이보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31일까지 훈련에 불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쟁점은 뭐 보너스 지급 시기 그리고 오프셋 관련된 문구였고, 최종적으로는 차저스가 조이보사에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보너스 지급 스케줄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현재 스튜어트 계약이 이 보사의 계약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될 경우에는 요건 굉장히 큰 이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미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벵갈스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협상에서 더 큰 반발과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이 보장 무효화 조항에 대한 문구는 원래도 존재했고, 네, 있었어요. 아마리우스 밈스 계약에도 있었던 문구예요. 근데 여기서 벵갈스는 1라운드 셔마 스튜어트와의 계약서에 보장 무효화 조항 문구에 이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라는 조항, 이 문구를 더 추가로 삽입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라운더들이 봤던 그 계약보다 보장 무효화 조항 문구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조금 삽입하고자 한 거고,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셔마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벵갈스의 1라운더들이 받는 계약과는 또 다른 계약 문구를 팀에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 계약을 해버리면 선례가 생기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심지어 이 선수 대학 때 이제 NIL로 돈을 꽤나 벌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돈이 아주 급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이전트와 스튜어트는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밝혔죠. 절대 사인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벵갈스는 이런 협상 과정에서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협상을 하면은 스튜어트에게도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인 보너스 지급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조금 보상책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문구 삽입하겠다. 지금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셔먼 스튜어트가 드래프트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배울 것이 많은 굉장히 라한 프로스펙트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필요한 선수인데 지금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게 되면 뭐 본인에게도 그리고 팀에게도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첫 1년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 하나의 문장 때문에 지금 이런 뭐 갈등이 생겼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과 선수의 원만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